온타리오주 토론토에 거주하는 고령자들은 오는 3월 15일부터 백신 접종을 예약할 수 있을 전망입니다. 오늘 토론토시는 오는 3월 15일 온주정부가 런칭하는 온라인과 전화를 통해 예약한 뒤 접종받으면 된다고 밝혔습니다. 이미 욕과 필 지역에선 80세 이상 접종이 시작됐습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 필 지역에 있는 윌리엄 오슬러와 트렐리엄 헬스 파트너에서 80세 이상 고령자에 대한 예약과 접종을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토론토는 일선 의료 종사자 등 1단계 우선 접종 대상자에 대한 접종이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이들에 대한 접종에 주력하고 있다며 고령자들은 15일까지 기다려줄 것을 관계자는 당부했습니다. 이외 토론토에서는 향후 백신 접종소 350곳이 운영될 예정입니다. 대규모 집단 접종소 9곳 이외에 병원 49곳과 커뮤니티 센터 46곳, 약국 249곳에서 접종해 줍니다. 이 중 집단 접종소 9곳은 오는 4월 1일부터 운영되지만 병원과 커뮤니티 약국은 언제 접종을 시작할지 등 구체적인 운영 계획은 아직까지 발표되지 않고 있습니다. 대규모 집단 접종소 9곳은 하루 9시간씩 일주일 동안 운영하면서 총 12만 명에게 접종해 줄 계획입니다. 이외에도 쉼터와 집단시설 등을 위한 모바일 접종팀이 운영 중입니다. 토론토에서는 지난주 변이 바이러스 511건이 확인됐는데 변이가 유력한 사례가 1,179건으로 일주일 만에 2배 넘게 급증했습니다. 한편 온주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966명 늘어 1,000명 아래로 줄었고 11명이 추가 사망했습니다. 지역별로 토론토에서 253명, 필 지역 223명, 욕 지역에서 99명이 나왔습니다.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 연령을 두고 혼선이 커지고 있습니다. 지난주 연방정부가 65세 이상에도 효과가 있다고 발표했는데 어제 국립접종자문위원회 나시가 65세 이상에는 권고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위원회는 안전에는 문제가 없지만 65세 이상 연령층에는 화이자나 모더나가 더 효능이 우수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대해 보건부는 아스트라제네카에 대한 안전성과 효능 및 품질에 대한 자체 평가와 다른 백신과 비교해본 위원회가 사용이나 제한을 권고하는 경우는 특이한 것은 아니라고 전했습니다. 아스트라제네카 1차분이 내일 도착하는데 정부와 위원회 권고가 달라 각주 정부의 최종 결정에 관심이 모아지는 가운데 알버타주 정부만이 위원회 권고를 따르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브리티시 콜롬비아주 정부가 백신 접종 간격을 넉 달로 늘리기로 해 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1차 접종만이라도 더 많은 이에게 신속히 접종하는 게 효과적이라는 판단인데 성급한 결정이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나시위원회 소속 전문가는 간격을 늘리는 것이 가능할 수도 있지만 전문적인 임상시험을 거치지 않은 결정이라고 지적했고 화이자 등 업체들도 임상시험에서 안정성과 효과가 입증된 간격을 준수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BC주에 이어 온타리오주가 위원회 발표를 기다리며 접종 간격을 늘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어 백신 접종을 두고 당분간 혼란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코로나19가 휩쓴 지난해 캐나다 국내 경제는 60년 만에 최악을 기록했습니다. 오늘 연방통계청이 발표한 바에 따르면 2020년 실질 국내 총생산 GDP 성장률은 2019년 대비 마이너스 5.4%로 집계됐습니다. 2009년 세계 금융위기 충격이 이어진 이후 11년 만에 처음으로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했습니다. 특히 1982년 마이너스 3.2%로 역성장한 이후 가장 저조한 성장률입니다. 코로나19 여파로 3월과 4월 경제가 급격히 하락한 때문입니다. 전면 경제 봉쇄로 인한 실업과 소비 부진이 가장 큰 요인입니다. 다행히 여름부터 12월까지 서서히 나아지기는 했으나 급락폭을 올리기엔 역부족이었습니다. 지난해 4분기에도 전문가 예상보다 높은 9.6%의 성장률을 기록했는데 12월 한 달만 보면 0.1% 증가에 그쳤습니다. 코로나가 터지기 이전인 2020년 2월보다 여전히 3% 낮은 수준입니다. 통계청은 1월에는 온타리오와 퀘벡주가 추가 봉쇄에 들어갔지만
자원 분야의 반등과 꺾이지 않는 주택시장, 제조업과 도매무역 덕분에 0.5% 성장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이외 대다수 경제 전문가들은 신규 확진자 감소와 경제활동 재개, 빨라진 백신 접종으로 인해 2월과 3월 두 달은 국내 경제가 성장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브리티시 콜롬비아주에서는 90세 이상 고령자부터 백신 접종을 시작합니다. 오는 3월 8일부터 90세 이상이 예약하고 85세 이상은 15일부터 22일에는 80세 이상, 이어 이달 말에는 75세 이상이 예약할 수 있습니다. 접종 대상자는 각 보건지역 콜센터로 연락해 접종 날짜와 장소를 예약하며 가족이나 지인이 예약을 도와줄 수 있습니다. 실버타운이나 집단 공공시설에 거주하는 고령자와 종사자 등은 이번 주까지 접종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4월부터 시작되는 3단계에서는 60세에서 74세 사이와 암 환자나 호흡기 등 기저질환을 앓고 있는 취약계층이 접종 대상입니다. 이를 위해 집단 접종소를 마련하고 동시에 모바일 클리닉이나 가정 방문 서비스를 통해 거동이 불편한 사람을 접종해 줄 예정입니다. 특히 정부는 1회차와 2회차 백신 접종 간격을 16주로 늘려 오는 7월 말까지 모든 성인에게 1회차분을 접종해 줄 계획입니다. 한 번 접종으로도 상당한 효과를 볼 수 있다는 정부는 이를 통해 많게는 7만 명이 백신을 맞을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어제 집단 백신 접종 계획을 발표한 정부는 백신 접종 관련 전화 사기에 대해 강력히 경고했습니다. 접종 예약 시 이름과 생년월일, 우편번호와 의료카드 번호, 연락처 정보는 요청하지만 신 번호나 운전면허증, 신용카드나 은행 정보는 절대 요청하지 않는다며 이런 전화 사기를 주의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개인 사용 목적으로 집에 둔 약물을 먹은 어린 남아가 숨진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사건 발생 9개월 만에 부부를 기소했습니다. 지난해 5월 온타리오주 토론토의 한 아파트에서 생후 14개월 된 남아가 숨져 아동보호센터 조사팀과 경찰이 합동 수사를 벌였는데 그 결과 숨진 남아의 몸 안에서 펜타닐과 헤로인, 코케인 약물 성분이 나오자 경찰은 지난달 부부를 체포해 과실치사와 생존권 제공 위반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당시 이들 가족은 다른 커플과 한 집에서 거주했던 것으로 알려졌는데 부부의 신원이나 주소지는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오피오이드 약물 관련 문제가 있는 경우 즉시 당국의 도움을 요청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온타리오주 광역 토론토에서 훔친 신분증으로 고가의 차를 사들여 해외에 밀수출한 일당이 검거됐습니다. 토론토 경찰이 욕과 더럼, 미국 경찰과 합동수사팀을 꾸려 지난해 10월부터 지난달까지 추적한 끝에 자동차 딜러 1명이 포함된 일당 16명을 검거할 수 있었으며 총 400여 건의 혐의로 일당은 기소했습니다. 이들은 훔친 신분증으로 벤츠와 랜드로버, 아우디와 BMW, 렉서스와 포드 등 285만 달러 상당의 신차 48대를 구입한 뒤 19대를 해외로 밀수출했으며 4대는 경찰이 압수했습니다. 브리티시 콜롬비아주 서리의 한 고등학교에서 패싸움이 벌어져 10대 1명이 중상을 입었습니다. 어제 오전 11시 35분쯤 페노라마 리츠 고등학교에서 이 학교 재학생들 사이에 집단 패싸움이 벌어졌는데 이 과정에서 1명이 흉기에 찔려 병원으로 이송됐으며 다행히 피해자는 생명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른 학생들의 안전을 위해 학교 출입을 전면 통제하고 조사를 벌인 연방경찰은 가해자 3명을 확인한 뒤 2명을 체포하고 세 번째 용의자를 추적 중에 있습니다. 한편 10대 용의자 3명 모두 과거에 폭력이나 다른 문제로 체포된 적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온타리오주 토론토 동쪽 로렌스와 미들랜드 애비뉴에 있는 더누드 파크 학교에서 학생 5명을 포함해 6명이 코로나19에 감염됐습니다. 이 중 4건이 변이 바이러스로 확인되자 토론토 보건당국은 역학조사를 진행하는 동안 모든 수업을 비대면으로 전환하고
전체 학생과 교직원 그리고 이들의 가족에게도 검사받을 것을 권고했습니다. 지난주 토론토 학교에서 최소 11명의 변이 바이러스가 확인됐고 앞으로 변이 사례가 더 늘어날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보건당국은 이번 변이 4건 모두 지역사회에서 감염된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이 밖에 6지역의 이스트 귤름버리에 있는 마운트 알버트 공립학교에서도 코로나19 확진자 6명이 무더기로 나와 오늘부터 12일까지 비대면 수업으로 전환했는데 이와 관련해 학교 측은 보건 지침이 아니라 교직원 관련한 운영상의 문제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코로나 팬데믹 발발 이후 국제선 입국자 수가 90% 급감했습니다. 연방통계청에 따르면 코로나 팬데믹 이전인 2019년 3월부터 2020년 6월 중순까지 미국을 포함한 국제선 입국자 수는 3,560만 명에 달했는데 코로나가 터진 지난해 3월부터 지난달까지 입국자 수는 190만 명에 그쳤습니다. 지난해 여름 이후 국제선 입국자가 서서히 늘고 특히 12월에 가장 많았는데 이 중에서도 12월 14일부터 27일 사이엔 12만 8천여 명이 12월 28일부터 올 1월 10일 사이엔 앞서보다 더 많은 17만여 명이 입국했습니다. 그러나 연방정부가 탑승 전 72시간 음성 확인서 제출을 의무화하자 이때부터 2월 중순까지 입국자 수가 줄곧 감소했습니다. 한편 연방정부가 호텔 자가격리를 의무화한 2월 22일 이후의 입국자 수는 아직 집계되지 않았습니다.